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상증자가 왜 호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상증자를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무상증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무상증자라는 것은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서 주식을 받으면은 공짜로 주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호재입니다. 시장에서의 인식은 그런데요. 실제로는 기업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증은 한쪽 주머니, 잉여금에서 있던 돈이 다른 쪽 주머니, 자본금으로 단순 이동하는 것이어서 그렇기 때문인 건데요. 기업의 자본은 자본금이랑 잉여금으로 나뉩니다. HLB의 재무제표를 열어보면요, 자본금이 260억 원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죠. 그런데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HLB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HLB의 경우에는 신주의 배정 재원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 260억 원을 사용합니다. 1대1 무상증자니까 여기 자본금이 260억 원이죠. 이렇게. 그리고 HLB의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260억 원을 사용해서 100% 무상증자, 1대1 무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예시와는 다르게 HLB는 잉여금, 여유자금이라고 본다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것을 한 건데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나 더 준다는 겁니다. HLB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HLB 주식을 하나 더 준다. 그래서 주식 발행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자, 그것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면은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는데 시가총액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반토막이 납니다. 주가가 낮아지게 되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을 하나 더 받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내가 주식을 하나 더 받으면은 똑같죠. 자, 그런데 그럼 달라진 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으면은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10만원 하던 게 갑자기 5만원 하면은 굉장히 싸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시가총액은 똑같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만원이었는데 5만원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싸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시가 있는데 총 주식수가 10주인데 여기서 이제 1대1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20주가 되겠죠. 그래서 무상증자로 주식수를 20주로 늘리게 되는데 가격이 1만원이었다면은 10주 곱하기 1만원, 시가총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식수가 20주로 늘었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그 반토막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5천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때 권리락이라는 건데 권리가 떨어졌다. 5천원으로 이제 조정이 되고 그러면은 10만원으로 무증 전이랑 무증 후랑 시가총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1만원 하던 게 5천원 되니까 숫자상으로는 주가가 굉장히 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상 싸 보여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여기 보면은 화폐 단위를 낮추면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인간은 이러한 동물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거는 무상증자를 하면은 주가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2019년이랑 2020년을 비교를 해보면은 무상증자를 공시한 상장사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4곳에서 72곳이 된 건데, 자, 주가를 보면은 지금까지 454차례의 무상증자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상장사를 분석한 건데 발표 당일에 4%, 일단은 주가가 오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후 14일에는 오히려 더 올라서 7%까지 거의 2배 정도 더 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발표 후 30일은 이제 뭐 무상증자 효과 같은 것들이 좀 사라지겠죠. 뭐 다른 이슈들도 있을 테고 0.8%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발표 후 14일이 피크입니다. 그러니까 발표날 상승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발표 후 14일까지 피크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가가 오른다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 무상증자를 하면은 퍼가 올라가게 된다. 그 퍼가 올라가면은 고평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안 좋은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퍼가 올라가게 되는 이유를 보면은 퍼는 주가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퍼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EPS 주당 순이익은 하락하게 됩니다. 주당 순이익이라는 것은 주식 한 주당 순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죠. 무상증자를 1대1로 하면은 주식이 2배가 되잖아요.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순이익을 나누는 분모인 발행 주식수가 커지기 때문에 요게 EPS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는 주당 주가를 EPS로 나누는 방법. 주당 주가죠. 주가가 올라가죠. 무상증자를 투자자들이 호재로 인식해서 주가는 올라가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순이익 대비 주가가 올라가니까 퍼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퍼가 주당 주가, 주당 순이익이니까 주당은 둘 다 약분해서 없앤다고 봤을 때 주가랑 순이익을 비교하는 게 퍼거든요. 근데 순이익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퍼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EPS만 따로 봤을 때도 주당 순이익이 하락한다. 순이익은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EPS는 줄어든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퍼가 올라가는 것은 무중이 호재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서 퍼가 올라간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리둥절 하시는 분들 많죠. 기업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닌데 이거 왜 오르느냐, 이거 무중 왜 오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게 자연의 오묘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무증공시 한 줄에 20% 상승, 우리가 이제 사례를 보려고 하는데요. 조이시티랑 박셀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시티가 12월 14일에 2020년 12월 14일에 무상증자 결정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2주입니다. 자, 무려 200% 무상증자를 하기로 한 건데, 자, 굉장하죠. 그리고 신주의 재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HLB랑 똑같은 재원입니다. 그래서 보통주가 어떻게 되느냐, 1,400만 주인데 2배니까 2,900만 주를 주는 거죠. 그러면 반행 주식수가 어떻게 되느냐, 1,400만 주랑 2,900만 주를 더합니다. 그러면은 4,400만 주로 주식수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사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라죠. 12월 10일자입니다. 자, 이렇게 끝난 상태였는데, 자, 11일에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14% 거래량이 터지면서 팡 올라갔습니다. 자, 이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주가가 이렇게 퐁 뛰었고, 자, 그 다음이 14일입니다. 주가가 23%로 상승했습니다. 무상증자 공시가 나온 날인데요. 12월 14일에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면은 다음 날에도 갭이 15% 떴죠. 이렇게 해서 뻥뻥뻥 치고 올라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체를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끝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조이시티도 이제 날짜를 한번 간단 계산을 해보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나온 게 여기죠. 거래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0일째가 고점을 찍은 날입니다. 고가가 29%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무상증자 공시가 나온 게 12월 14일, 그리고 거래일로 따지면은 대략 10일 정도 뒤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29%. 이거는 이제 날짜로 계산하면은 주말에, 중간에 주말도 껴있잖아요. 그럼 대략 우리가 아까 봤었던 발표 후 14일 최고점을 찍는 거랑 얼추 비슷한 날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0일째쯤이 되면은 좀 떨어져가지고 한 요정도, 발표 30일은 0.8%잖아요. 얼추 비슷하게 무상증자 공시했던 날이랑 비슷한 가격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상승, 그리고 14일 정도 뒤에 최고점, 그리고 이렇게 정도 내려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봉상에 보면은 HLB가 오늘 아침에 거래 정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무상증자 공시가 나와서 거래 정지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이시티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나서 여기 보면은 1시죠. 그런데 다음이 갭이 떴죠. 여기 보면은 1시 42분, 그러니까 40분 뒤에 거래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엄청 터졌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상증자 공시는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있었다가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분 정도 이렇게 시차가 있는 상태로 시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기사에서도 조이시티 주가는 로켓처럼 치솟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NH투자증권 부부장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무중을 한 기업들의 1년 이상 장기 주가는 대부분 하락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1년 뒤의 얘기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당일날 상승, 14일에도 7%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상증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왜 호재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조이시티의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무상증자는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거다, 공짜로 주식을 주는 거다, 일종의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